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XRP 거래가 또 바이낸스에서 1억 5천만 달러 코인을 인출을 해서 또 익명의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만 개를 업비트 거래소에서 소비를 했다고 하네요. 뭐 이거에 대한 목적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갑에서 보통은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의 아주 작은 거래를 했던 지갑인데 1억 5천만 개가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개 똑같네요. 지금은 거의 1달러 수준이니까 또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코인을 그래도 1세대는 아니고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새같이 이렇게 많은 이동은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OTC 거래를 하니까 누군가는 받아서 계속 홀드를 하고 있는데 OTC 거래를 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리플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뭐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왜 10만 개를 업비트에서 선물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1억 5천만 개를 받아서 10만 달러를 소비를 했다. 이거는 그러면 로비 자금일까요? 10만 달러면 1억 2천 정도 하는 돈이죠. 수수료를 받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가격은 아직도 새우깡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리플 최고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을 말하면서 페이크를 치는 거죠. 결국 개미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뉴스에 많이 털립니다. 뭐 이런 웨이브가 두세 번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가 떴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은 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심들이 없는 건지 뭐 이 정도 뉴스는 뭐 안 믿어 이제 뭐 이러는 건지 뭐 그런데 뭐 제롬 파월은 퍼드 뉴스를 내진 않아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은 안 합니다. 근데 페이크를 가장한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바꿈 놀이 같은 게 그런 거죠. 말바꿈 놀이란 게 정말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이 놀이죠. 말을 많이 바꾸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며칠 뒤에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든가. 그런데 대중들은 흔들리죠 항상.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내일 발표를 하죠. 다시 방침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는 상황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대중들은 흔들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끝나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이제 뭔가 한탄에 빠지겠죠. 아니 어제까지는 위드 코로나 한다 그래서 또 직원 뽑고 뭐 식당 같은 경우는 고기 또 사서 쌓아놓고 뭐 마트 같은 경우도 물량들을 많이 채워놨을 건데 이 사람들이 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매진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거에 걸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들은 결코 리플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어쨌든 판단은 제 영상을 보는 이 소비자인 제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리플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리플이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CBDC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됐다 XRP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XRP 리플에 관한 정보들을 겟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봐보세요. 저도 제가 예측했던 최근에 예측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말고 듣는 유튜버, 그리고 전 세계 뭐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금융인들, 정치인들, 차티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유명 차티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했던 걸 정확히 맞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코인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거는 결론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코인은 딱 세 개라는 거죠.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그걸 찾는 게임입니다, 지금. 근데 분명히 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게임에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늘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래는 알겠죠. 혹시 미래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제가 브로드캐스팅을 해드릴게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서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연말까지 해서 가격적인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분명히 리플을 언급을 할 거다. 아마 상승은 그게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 연말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리플 홀더들을 헷갈리게 하는 뉴스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이 뉴스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 국제결제은행과 디지털 통화 분석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 국제결제은행 파트너 이것만 봐요. 근데 그 사이에 디지털 통화 분석을 위한 파트너십이에요. 국제결제은행은요, 리플과 굉장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많이 리플과 비교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는 데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은행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60여 개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에게 데이터를 남겨주고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끼리의 서로의 협력을 도모하고 많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한마디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MCBDC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BIS에서 먼저 개발을 한다면 리플한테는 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이 드디어 선빵을 날렸어요. 지금 파트너십 발표를 하고, 이제 파월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고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뭐 BIS가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거지 완벽한 솔루션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겠죠.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이쯤 되면 리플 가격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새우깡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별 영향력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빨리 대피하세요. 엄청난 악재가 떴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BIS와 리플과의 관계를 좀 잘 설명을 해놓은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악재 떴어요, 지금. 다 도망가고 대피하세요. 사지 마시고. 이 자료가 파이낸스 피드라는 채널에서 올해 9월 29일 날 나온 데이터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이 BIS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폐 위협을 끝내기 위해 공모 달려들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부족한 리플 이래가지고 이 기사가 떴어요.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채택이 되면 어쨌든 대량적인 채택인데 BIS와 리플과의 경쟁이다. 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긴다. 자, 여러분 판단에는 BIS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리플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세요. 비트TV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분명히 리플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XRP를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리플은 1달러 이상 넘어가기 힘든 코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판단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적당한 양만 끌고 갈 건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발표를 해놓고 다시 리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발표 이후에 그냥 리플을 뭐 SEC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자라는 거죠. 이건 어쨌든 그냥 밑밥들을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BIS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면 리플이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리플이 너무 시간이 없다. SEC가 너무 잡고 있다. 슬슬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피부로 이제. 아, 얘네들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더 이상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회피할게요. 이 BIS는 여러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BIS는 디지털 통화 MCBDC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통화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국경 간 지불 및 결제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만 봐서는 BIS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죠. XPOP,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결제, 그리고 이제 유동성 허브,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은 유통은 나라와 나라 간에 유통이 해결된다고 해서 지불이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이 생김으로써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복잡한 미묘한 매력적인 머리 아픈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제들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완벽한 CBDC가 나와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공적 기관에서 일을 하는 이 프로젝트와 이윤 추구를 하는 이윤 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틀려요.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만드는, 국가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까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데서 만든 스마트폰이 잘 팔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암호화폐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바꾸고 또 저렇게 말했다가 또 바꾸고 이게 뭐 정치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뭐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리플 이야기를 하는데 세기의 암호화폐 소송의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리플은 미국의 고위 인사들, 가장 최근에는 보안에 맞서 XRP의 효용과 통화 가치를 암묵적으로 옹호한 오바마 대통령의 로지 리오스 재무장관으로부터 지지를 모으고 있다. 로지 리오스는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지금 리플의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100짜리 지폐에 로지 리오스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됐다. 그 영상을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쉽게 그냥 요약해서 한번 방송을 할까 하는데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좀 써주세요. 많이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 마지막 문장인데, 대량 채택을 위한 경쟁이며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BIS와 중앙은행은 네트워크와 법적 이점이 있지만 리플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마무리로 써놨습니다. 중앙은행이나 BIS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겠죠. 무기를 쥔 쪽은 이쪽이죠. 지금은 한 국가의 제어로 통제가 되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결국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게임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믿으세요. 리플에 관한 신념이 없으시다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사세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